김재엽 배드민턴협회의 일침, 안세영 수백억 기와이 적금, 내부 분열 터지다, 이기흥 회장, 꼬리 자르기, 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배드민턴 협회가 보조금 정책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지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협회가 정부 사업으로 셔틀콕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체 30%에 달하는 물량을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추가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부 보조금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는지가 관건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서도 들어왔던 제보라며 30%를 더 받은 것, 이를 장부에 남기지 않고 임의로 나눈 것 등 사실을 살펴 보조금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협회가 기념품 제작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출받은 서류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스포츠윤리센터에는 김태규 배드민턴협회장이 협회 물품을 이사회 승인 없이 남용해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는 협회 내 현직 이사 4명이 이른바 페이백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첨부됐는데 이들 이사들은 내년 2월로 임기가 끝나는 김 회장이 페이백 셔틀콕을 선거용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배드민턴협회는 셔틀콕을 추가로 받았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적절하게 쓴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승강제 등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셔틀콕을 구매하게 된 만큼 20-30% 정도를 더 달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이를 되팔거나 부적절하게 쓴 것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세영은 배드민턴협회에서 자체 진행 중인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아직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22일 예정된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비리 의혹의 절차 무시, 안세영에게 명분 주는 배드민턴협회, 이즈 이슈.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2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 협회가 막무가내 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안세영은 금주 열릴 예정이었던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 2차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위 일정안을 복수, 20-22일로 잡아 넘겼지만 선수가 소속팀을 통해 금주 출석은 어렵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고 20일 전했다. 안세영은 16일 올린 소셜미디어, SNS 입장문을 통해 협회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안세영이 협회 진상조사위 출석을 주저하는 건 조사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회는 안세영이 금메달 획득 직후 대표팀 운영선수 육성 시스템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제도 개선과 종목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명분으로 15일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튿날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협회가 이 과정을 무시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건 문제가 있다. 라며 주무관청 감독 권한, 민법 제37조를 활용해 시정을 권고했다. 협회는 진상조사위 공정성을 위해 협회 사업과 무관한 외부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을 조사위원회에 위촉했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2명은 협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막아야 하는 내부자이자 김태규 회장 측 인사로 알려진 이상순 체육인인권위원장과 박계옥 감사위원이었다. 이미 문체부가 이정우 체육국장을 필두로 조사위를 꾸린 상황이다. 협회가 다급하게 자체 조사위원을 구성하고 조사회의를 개최했는지 의아하게 보는 배경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안세영 입장에선 대화가 아닌
추궁을 당할 수 있는 협회 진상위원회 출석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SNS 입장문에서 문체부의 조사위 구성을 반겼던 안세영은 지난 19일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조사위의 결과에 따라 입장을 내고 공식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안세영의 작심 발언 뒤 보여준 협회의 행보와 드러난 행정 실태는 신뢰를 주기 어려워 보인다. 협회는 대표팀이 올림픽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날 7일 10페이지 분량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의 발언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이후 불리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모호한 해명을 내놓았다. 김태규 협회장은 현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원사와 셔틀콕 공급 계약을 하며 추가로 받은 30% 페이백을 착복해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김 회장이 재임을 위해 셔틀콕을 선거용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문체부가 요구한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라는 반응만 전했다. 한 매체는 김 회장이 협회 임직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며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표팀 내 악습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이라는 규정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안세영 등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 선배들의 빨래와 방 청소를 도맡았고 지도자들은 이를 방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안세영의 메시지 전달 시점과 그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시선도 많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두렵지만 나섰다. 라며 배드민턴 발전이라는 대위를 내세운 안세영의 모습이 논란 의구심만 사고 있는 협회의 대응과 비교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협회는 안세영과 주장과 선택에 오히려 명분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3. 오피셜. 김민재는 내가 본 최고의 수비수. 극찬했던 노이어. 독일 대표팀 은퇴 확정. 경력 끝났다. 공식 발표. 노이어는 22일 한국 시간 자신의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언젠가는 이런 날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내 커리어는 오늘 끝났다. 날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매치 124번째 경기를 끝으로 15년 넘게 뛰었던 국가대표팀을 떠나려고 한다. 난 7년 넘게 독일 대표팀 주장을 맡았고 클라이맥스는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챔피언이 된 순간이었다. 정말 영광이었고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모든 분께 감사하다. 난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걸 좋아했다. 라며 대표팀 은퇴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노이어는 2009년 독일 대표팀에 차출됐고 그해 11월 코트디부아르와 친선전에서 교체로 골키퍼 장갑을 껴 45분 출전으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독일 대표팀 수문장 자리를 물려받은 그는 붙박이 골키퍼로 맹활약했고 폭넓은 반경에 준수한 발밑으로 스위퍼형 골키퍼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으로 국가대표팀 최고의 영광을 누렸고 국제축구연맹, FIFA, 올해의 골키퍼 등 국제적인 명성을 드높였다. 클럽팀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뛰었는데 2011년 샬케에서 이적료 3천만 유로, 약 446억 원.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은 뒤 압도적인 주전 골키퍼로 자리매김했다. 발롱도르 포디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올해의 선수 포디움 2회. 이번이 트래블 우승과 분데스리가 11연패 등의 엄청난 커리어가 노이어 손발끝에서 이뤄졌다. 베테랑 반열에 든 이후 한 차례 큰 위기가 있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휴식기에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자칫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부상이었다. 수술대에 오른 노이어는 시즌 아웃에도 회복에 총력을 다했다. 2023에서 24시즌 중반 바이에른 뮌헨에 복귀한 노이어는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유로 2024를 앞두고 독일 대표팀에 전격 복귀했다. 30대 후반 백전노장에 큰 부상까지 당했지만 클래스는 영원했다.
노련한 골키퍼 리딩으로 독일 대표팀 골망을 지켰고 독일 대표팀 8강 진출에 기여했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에 돌아와 프리시즌과 DFB 포칼을 치르며 서서히 몸을 올리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창단 후 처음으로 방한한 자리에서도 팀 동료들을 이끌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었다. 토트넘과 프리시즌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 중앙수비수이자 바이에른 뮌헨 동료인 김민재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골키퍼와 중앙수비수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포지션인데 훈련장에서 김민재 노이어는 이야기를 하면서 활짝 웃었고 오픈 트레이닝 이후 팬들과 사인을 하면서도 함께 다니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있었다. 토트넘전이 끝난 뒤 노이어에게 이것을 묻자 김민재와 함께 다니는 건 늘 있던 일이다. 매번 그렇게 지내왔다. 라며 미소로 답했다. 이어 노이어는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수와 경기를 뛰며 호흡을 맞춰봤지만 김민재는 그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한다. 라며 톱클래스 잠재력을 가진 중앙수비수라 엄지를 치켜 세웠다. 독일 대표팀 장갑을 벗은 만큼 1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바이에른 뮌헨에 모든 걸 집중할 생각이다. 뱅상 콤파니 감독과 합을 맞춘 소감에 지난 시즌 토마스 투엘 감독 아래에서 12년 무관 굴욕을 올 시즌엔 털어내려고 한다. 콤파니 감독의 첫인상은 매우 좋았다. 선수들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선수들도 매우 긍정적이다. 콤파니 감독의 전술적인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시즌에는 성공적인 시즌이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가능한 많은 트로피를 따고 싶다. 라고 말했다. 한편 노이어가 떠난 독일 대표팀 수문장 자리는 세계 최고 실력에도 넘버 2 자리에 머물렀던 테어 슈테겐에게 돌아갈 참이다. 독일 매체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버그 기자는 독일 국가대표팀 새로운 1번 골키퍼는 테어 슈테겐이다. 노이어가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뒤 주전 골키퍼 장갑을 끼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후보 골키퍼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자격이 충분하다. 라고 알렸다.